온타리오주에 가정의 부족이 위기이고 재앙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온타리오 의학협회는 현재 온 주민 250만여 명이 가정의가 없고 앞으로 2년도 안 돼 가정이 없는 온 주민은 440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정의 부족 사태는 토론토와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 특히 더 심각합니다. 때문에 광역 토론토 주민 4명 중 1명이 가정의를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정의 부족 문제에 대해 협회는 진료소 운영비와 부담, 서류 작업을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암 진단이 늦어지고 응급실은 환자들로 넘쳐나며 만성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족이 이제 재앙 수준이라는 협회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고관절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던 60대 남성은 의료 시스템 오류로 2년을 기다린 끝에 가정의 도움으로 다른 의사를 추천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8년 이후 의료 인력을 추가하고 해외 의료진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건 물론 1차 진료팀 확대를 위한 투자 그리고 가정의와 환자의 시간도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사가 의사답게 일하고 온 주민 모두가 가정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가정의 부족과 관련해 관계자들은 새로운 지불 모델을 구현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를 예로 들며 의사 보상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BC주는 하루 진찰 환자 수와 환자의 질환, 직접 치료에 소요된 시간, 검사 검토와 추천 조정 등 간접적인 환자 치료에 소요된 시간, 행정 업무에 소요된 시간도 보상에 포함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도입된 2023년 2월 이후 가정의 수는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가 운영하는 새로운 의과대학이 온라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브램튼에 위치한 이 의과대학은 2025년 9월 학부생 94명과 대학원생 105명으로 개교합니다. 100년 만에 광역 토론토에 개교하는 최초의 의과대학으로 1차 진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의와 소아과, 일반 외과, 심리학 포함 일반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와 포용성을 중심으로 차별과 장벽 등도 없애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달라라마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사측이 260만 달러에 합의하면서 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퀘벡주 로펌이 달라라마가 환경 수수료가 부과되는 제품의 판매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10달러 보상 대상은 배터리와 전자제품, 전구, 배터리가 포함된 장난감을 구매한 고객으로 2021년 4월 29일부터 2023년 7월 4일 구매한 경우입니다. 법원이 오는 12월 2일 최종 승인하면 해당 웹사이트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제 수화물 관련 집단 소송은 1250만 달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원고 측은 웨스트젯이 요금에 포함됐는데도 첫 번째 위탁 수화물에 요금을 청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7월 29일 사이 국내선, 2016년 1월 6일부터 2019년 2월 27일 사이 국제선 승객으로 웨스트젯에서 직접 예약한 뒤 첫 번째 위탁 수화물 요금을 지불한 캐나다인과 외국인입니다. 또 위탁 수화물이 무료라는 정책에 따라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웨스트젯이 조만간 청구 양식을 보낼 것으로 알려져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당 3개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2분기 캐나다인의 소득 불평등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캐나다의 부가 상위에도 쏠리면서 소득 상위 4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는 47%포인트 확대됐습니다. 통계 시작 이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지속된 높은 이자율은 소득에 따른 가계 재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했지만 반대로 저축과 투자 수익률도 높여졌으며 덕분에 고소득자의 투자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위 20%의 소득은 평균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소득 분포 중간에 속하는 60%는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부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20%의 순자산은 가구당 평균 340만 달러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자유당이 육아와 치과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연방보수당은 자유당 정책 때문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젤리 형태의 돼지고기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와그너 브랜드의 해민 젤리로 온타리오주에 있는 여러 소매업체를 통해 덩어리나 슬라이스, 소형으로 브랜드나 제품명 없이 판매된 사례들이 있으며 2024년 12월 28일인 베스트 비포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버리고 브랜드나 제품 구분이 어려울 경우 판매업체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냄새가 없고 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섭취하면 아플 수 있고 특히 노인과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임산부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안전경보를 발령한 경찰이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6일 오후 배틀스 스트리트과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있는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이어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오른 뒤 또다시 성추행했습니다. 30에서 35세 사이에 키 172에서 175cm, 땅딸막한 최고의 용의자는 코스염에 중간 길이의 검은색 머리를 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흰색 티셔츠와 검정색 반바지, 퓨마 샌들을 신고 노란색 줄이 있는 짙은 파란색 아디다스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여성 관광객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일요일 아침 9시 워터프런트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접근해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발길질을 이어갔습니다. 35세의 여성 관광객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일 낮 12시 반쯤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30세 팔보를 체포한 경찰은 가중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금 조치했습니다. 한편 팔보는 이 사건에 앞서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자체들의 자전거 도로 추가 설치를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토론토 자전거 동호인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전거 도로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위한 것이지만 광역 토론토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향후 자동차 전용 도로를 축소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경우 지자체들은 주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어젯밤 하이파크에 모여 이 법안이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한 자전거 동호인들은 약간의 불편 탓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챙긴 330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자격이 아닌데도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타는 직원 600여 명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한 국세청은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타는 330명을 해고하고 40명은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35명은 학생이나 계약직으로 지원금 자격이 있었다고 전한 국세청은 병가와 장기 휴가 중인 무급 직원을 포함한 나머지 소수에 대한 내부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